자, 노 팀장님, 지금 김 소장님께서는 어떤 DMZ 어떤 생태계의 측면, 그다음에 역사 이런 거 설명하시면서 DMZ 생태계는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에서도 새로운 모습들이 관찰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예. 근데 이제 노 팀장님은 경기문화재연구원 소속이시죠? 예. 예,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DMZ가 갖는 어떤 문화재적인 측면, 또 분단의 역사, 또 DMZ의 역사가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자연스레 문화재가 조성됐다 이런 좀 그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. 예.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이 DMZ와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까? 저희 우선 연구원에서는 그 경기 도내에 이 문화와 관련된, 여기서 문화라고 하면은 사람의 손이 닿은 것을 다 이제 문화라고 봅니다. 반대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은 이제 자연인 거죠. 그래서 그 사람의 흔적들을 그 흔적의 역사들을 주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그 세계유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 그 DMZ 평화지대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접경지대 말고 실제 그 DMZ 안을 조사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. 근데 이제 중앙정부문화유청하고 그다음에 경기도, 강원도 같이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고 각각의 이제 산하에 있는 그 문화재 관련된 연구소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20개월 정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저도 군 생활을 뭐 전방에서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되게 감회가 새롭고 실제로 좀 군 생활하는 것처럼 예, 그 변화된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도 또 감회가 예, 여러 새롭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. DMZ와 뭐 민간인 통제 구역을 다 그 아우르면 뭐 노동당 청사라든가 예. 뭐 여러 가지 무너진 다리 뭐 이런 그 이게 문화재로 좀 지정될까라고 생각할 법한 것들이 좀 있어 보여요. 도대체 몇 개나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문화재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?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문화재로 등록문화재라고 해서 그렇군요. 예, 이제 근대 문화재들을 별도로 좀 그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. 그 비무장지대 안에는 현재 경기도에 3개, 강원도에 하나가 있습니다. 가지고 경기도에는 그 장담면이라고 옛날에 파주와 개성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였거든요. 거기에 장담면사무소와 그 한국전쟁 관련된 뭐 죽음의 다리, 그다음에 장단 역사 이렇게 3개가 지금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강원도에는 지피라고 이제 감시초소가 있는데 그 지피를 이제 서로 남북 간에 합의에 철거를 하면서 하나씩을 용도는 폐기하되 형태는 남겨놓는다 하는 걸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 남겨놓은 게 최동북단 지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유 박사님, 지금 DMZ 뭐 또 넓게 그 해석해서 또 민간인 통제 구역까지 어떻게 보면 생태학적인 측면 또 오랫동안 또 그 민간인이 아닌 군인들의 어떤 그 출입 또는 관할 구역 또 군인들도 출입하지 못한 DMZ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 매우 좀 규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그 유 박사님이 연구하는 분야도 그런 생태학과 사회학을 좀 접목시키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.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? 네, 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국제보호 지역에 대한 관리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요.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이름만 들으셨을 때는 사실 그냥 자연 보호 지역으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정하는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Man and the Biosphere라고 해서 MAB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과거 초기에는 이제 국립공원과 같은 기존의 자연보호지역만을 중심으로 지정을 하다가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,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중시하면서 MAB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역사, 문화, 사회까지 포함돼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노 팀장님. 예. 그 DMZ가 언젠가는 이렇게 그 사람들의 출입이 그 금지된 곳이 아닌 예. 또 이렇게 열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게 언제일지는
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예. 그 DMZ는 뭐 사람들이 그 사람은 물론 군인들도 출입이 쉽지 않은 곳이고 민간인 통제구역은 여러 가지 그 우리 군의 관할 아래 놓여 있긴 합니다만 통제가 좀 그 전제로 해서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죠. 영농을 민간인이 사는 마을이 그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? 있습니다. 소개 좀 해주십시오. 우선은 그 군사분계선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를 우리가 흔히 DMZ라고 일컫는 이제 비무장지대인데요. 비무장지대 안에도 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는 민간인이 사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.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1953년 이제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시작되고 그 8월 3일 날 이제 각각의 남북의 마을을 하나씩 둔다라는 협정을 두면서 북한의 기정동 마을, 기정동 평화의 마을,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성동 자유의 마을 이렇게 마을을 하나씩 두게 되죠. 그래서 여기 마을 계신 분들은 원래 까다로운 절차를 이제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런 거 구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거주의 목적은 이제 영농을 전제로 이 마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. 올해가 공교롭게도 이제 그 마을이 이제 70주년이 되는 거죠. 그 생일을 갖고 있는 유일한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이제 접경 지역에도 통일촌하고 뭐 해마루촌 이런 좀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.